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부치원 TV에서 한성주 장군님, 엄마부대 주옥순 여사님, 그리고 부치원 TV 윤용 이렇게 셋이 만났습니다. 오늘 제목은 시간이 없다. 즉각 단일로 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신의 한수 신혜식 대표님이 예, 급한 일 때문에 못 오셔서 예, 부득이 셋이서 이 프로그램을 엮어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지금 생중계 방송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이 굉장히 크고 지금 이제 선거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 선거는 벼락선거인데 네, 우리 대통령을 감방에다가 가둬놓고 네, 하는 어마어마한 정말 비극적인 선거입니다. 사기 대선입니다. 네. 사기 대선.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선거를 또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순빨갱이가 당선되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성주 장관님 한 말씀 좀. 예, 저는 모두 말씀으로 4월 12일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서 이게 어느 방송도 이 포커싱을 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에서 자유한국당이 아주 대승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데이터로 제가 잠시 소개를 하고 네. 모두 발언을 할까 합니다. 29개소에서 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그 29개소 선거 중에서 국회의원은 하나만 뽑았죠. 네. 상주 지역. 네. 여기에 주목할 만한 것이 자유한국당에서 47%로 당선이 됐습니다. 예. 압도적이죠. 예, 압도적이고 네. 그 다음에 또 친박 세력 무소속으로 나온 분이 27%를 가져갔어요. 그러면 얼마를 가져갔냐면은 70. 약 75%를 가져간 겁니다. 대단한 성과군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경북 지역에 네. 박근혜 대통령이 사기 탄핵을 당했다라고 네. 분노하는 세력이 네. 이게 75% 4명 중에 3명은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네. 네. 엄청난 아. 일이죠. 그래서 이제 29명 중에 이제 11명이 한국당이 네. 자유한국당이 가져갔어요. 네. 11명이. 그다음에 그 더불어민주당은 7명이 가져갔고 네. 그다음에 무소속이 5명이 가져갔고 네. 그다음에 유승민 후보 바른정당은 3명인가 가져갔고 아이고. 국민의당은 4명 무소속보다 못한 결과를 낸 겁니다. 쫄딱 망했네. 그럼요. 이게 뭘 네. 의미하느냐?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탄핵이 사기라고 하는 것을 네. 과반수 이상은 알고 있다. 아. 이것이 네. 보수 집결에 아주 청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4.12 보궐선거의 결과 우리 국민들은 전국적으로 29개소에서 투표가 이루어졌으니까요. 네. 우리 국민들은 이것이 사기 탄핵이고 사기 구금이고 사기 대선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사기 대선을 징벌하는 것은 이제 보수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 것입니다. 네. 예. 여기에 국민들의 모든 네. 이 활동들이 이제 직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네. 네. 4.12 보궐선거는 네. 이제 자유한국당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힘을 몰아준 것이다. 네.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은 네. 엄마부터 주옥순 대표님 예. 뭐 밤낮 없이 전국을 누비고 다니시고 네. 현장에서 일어나는 소식을 낱낱이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보여주시고 하시는데 네. 지금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분열입니다. 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왜 구속됐냐면 우리가 분열됐기 때문에 이걸 막지 못했어요. 네. 그 분열에 대해서 직접 보신 소감이 어떠신지. 작년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이 탄핵 이전에 네. 그렇게 되면 전상 4월
13일 총선으로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총선 때 이 네. 비박 세력들이 당을 박차고 나가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정말 우리가 볼 수 있게 됐고요. 네. 또 그 저는 이 대통령 탄핵의 원흉은 저는 김무성, 유승민 그런 세력들로 보거든요. 네. 이분들이 국회 안에서 배신자. 국회 안에서 네. 국회는 지금 선진화법 때문에 네. 어느 누구도 마음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선진화법이 막혀 있기 때문에 네. 못하게. 사실 김무성이나 유승민이나 나경원, 네. 이혜원 네. 이런 세력들이 야당과 야합하지 않았으면 대통령 탄핵 안 그럼요.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 탄핵이 돼 있는데 이분들로 인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참 어쩔 수 없이 구속이 됐죠. 국회에서 이렇게 네. 됐는데 문제는 지금의 이 대선의 원흉이 대통령 탄핵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이 홍준표 후보가 정말 이거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네. 저는 생각하고요. 네. 사실 안 그러면 정상적인 대선 선거가 12월 18일인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지지율 12월 12%까지 올랐답니다. 오늘로. 누가? 홍준표님이. 아, 네. 네. 그런데 그렇게 됐기 때문에 홍준표 이 후보도 반드시 이거를 짚고 네. 정말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우리 국민들한테 이 태극기 세력, 애국 세력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시고 난 뒤에 톡 까놓고 얘기를 해야죠. 톡 까놓고 얘기를 하셔서 그럼요. 이걸 잘못됐다고 해주셔야 예. 우리 국민들이 지금 72% 나오는 이거는 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너무나 잘못됐고 그렇죠. 또 이 탄핵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지금 애국 세력들이 결집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는 네, 박근혜 대통령에게 섭섭하게 한 게 뭐가 있다. 예, 그걸 톡 까놓고 설명을 해야 그래서 됩니다. 고백을 하고 예. 설명하고 예. 사죄를 하고 예, 그렇게 해야만이 네. 이 단일로 하는데도 탄력이 붙지.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네. 저는 굉장히 험한 길을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네. 덕수궁에 태극기 집회에 갔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놀랐어요. 요지부동입니다. 그럼요. 네, 요지부동이고 전부 뿔뿔이. 이분은 누구 지지하고 이분은 누구 지지하고. 근데 덕수궁에서는 어떤 특정한 후보를 지지하고 아주 그 마음이 요지부동해요. 네, 네. 그래서 이래가지고 단일화가 되겠는가. 그렇죠. 제가 굉장히 걱정하고 했는데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선거가 내일 모레입니다. 네, 네. 우리가 정말 단안을 내리지 않으면은 완전히 순빨갱이가 대통령 됩니다. 네. 네, 이거 정말 큰일 났고요. 그래서- 우리가 막아야 되고 빨리 그 의견을 모아가지고 단일화를 해서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찍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네. 근데 저는 네. 단일화는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되겠지만 네. 이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몰랐죠. 다 바람. 기각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런데 그 제2의 준비 없이 우리는 완전히 당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 대통령 네. 단일화 후보에서도 분명히 이안이 있어야 됩니다. 네, 단일화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맞아요. 이 이안을 반드시 대책을 세워놓고 좋은 말씀하셨어요. 접근을 해야 저는 네, 또 이렇게 대통령 탄핵 인용되는 것 같이 네. 안 당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순빨갱이가 대통령 되는 거를 막는 예, 어떤 제2안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럼요. 네. 그거 없이는 완전히 당합니다. 저는 그 제2안의 어려움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좌파 세력은 북의 지령에 의해서 한 명으로 압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제 전쟁에서 승리가 안 된다. 그러면 야 사퇴해 이러면 그대로 사퇴하러 가는 겁니다. 이제 하나만 남죠. 자 그랬을 때 네. 우리가 요양반 아니면 요양반에서 둘을 세운다 셋을 세운다는 것은 필패 전략입니다. 그래서 필승 전략은 여하튼 단일화해도 어려운데 단일화를 안 하고서 필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네. 연목구호입니다. 네. 이거는 안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는 단일화가 이게 승리 보수 승리의 가장 큰 핵심 과제인데
얼마나 빨리 네. 얼마나 진정성 있게 네. 작년 2012년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이제 저 문재인 후보한테 단일화 우리 대통령은 문재인 씨다 하고서 네. 그때 좀 더 노력하고 화합하는 걸 보여줬으면 네. 역사는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 장군님 정말 그 고독한 길을 쭉 걸어가고 계신데 참 그 기업령이 뿐이다. 예. 기업령뿐이다. 기업령이 답이다. 그러면서 그 집회를 주관해 오셨는데 좀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지금 19일 남았습니까? 예. 네. 이제 계엄령 선포할 날짜가 19일인데 19일이면 역사가 어떻게 뒤집어질지 모릅니다. 네. 현재로서는 계엄령이 저 바닷가에 구름 한 조각 손바닥만 한 것 하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지만 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계엄령을 선포하게 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네. 저는 그 꿈을 아직도 꾸고 있고 그래서 계엄령의 시기를 놓쳤다 이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지나는 겁니다. 네. 따지고 보면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계엄령 선포해 주셨으면은 지금 구금되는 저런 일이 없어졌을 수가 있고 네. 또 이 양반이 지난 3월 10일입니까? 탄핵 인용도 아니죠. 파면한다라고 하는 이 엉터리 같은 결정을 이정미가 내렸는데 이 이전에 우리 황교안 권한대행께서 이것은 사기다라고 치고 나왔더라면 계엄령 선포하면서 기회가 있었을 텐데 이제 또 어떻게 역사가 전개될지 트럼프가 언제 선제 공격을 할지 네. 선제 공격 거리를 김정은이가 어떻게 만들지 이건 뭐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겁니다. 모르죠. 네. 그래서 저는 투트랙으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을 이제는 원상복귀 시키고 네. 계엄령 선포해서 종북 간첩단들을 척결하는 네. 이 역사가 가고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5월 9일 날 하는 수 없이 대선이 갈더라도 보수 단일화 후보를 우리 보수들이 대동단결하면 51.6% 이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네. 박근혜 네. 대통령님이 51.6%로 됐지 않습니까? 네. 그 이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 자, 그런데요. 아까 제2안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이거는 만일입니다. 어디까지나 만일입니다. 그렇죠. 만일에 단일화가 안 되면 예. 이건 그야말로 비극입니다. 지는 겁니다. 그거는 네, 뭐 이거는 백전 완전히 백패입니다. 순빨갱이가 대통령 됩니다. 예. 네. 만일에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정말 희생적으로, 예? 그리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약하다, 저 사람보다는 지지도가 낮다 그러면 과감하게 포기해야 됩니다. 예. 나는 안 합니다. 끝납니다. 저분을 밀어주십시오. 그게 애국자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런 애국심이 발로가 돼서 정말 비장한 각오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동안에 어느 특정한 후보 지지도도 별로 많지 않고 1등에서 많이 차이가 나고 이런 사람을 지지했던 분들은 다 욕심을 버리고 미련을 버리고 예. 단일화 쪽으로 합세해야 됩니다. 네, 홍준표 전 지사께서 네. 오늘 신문에 나온 걸 보니까 예. 문재인이를 찍으면은 김정은이가 대통령 된다. 이게 문찍김입니다. 아, 예. 문찍김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냈어요. 아, 문재인이 찍으면은 김정은이가 대통령 된다. 왜? 옳은 말인데요. 2007년도 11월 달에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면서 유엔에 가서 주권 국가가 유엔에 가서 북한 인권 선언문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물었던 자가 문재인 비서실장 아닙니까? 예. 아하.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 양반은 문을 찍으면은 김정은이가 대통령 된다. 아, 그리고 뭐든지 물어서 한다. 네. 이렇게 이제 공격을 했고요. 예. 안철수. 그다음에 안철수를 찍으면은 박지원이가 대통령 된다. 이게 안찍박입니다. 안찍박. 안 찍어. 이야. 네. 그래서 괜찮네. 안철수를 찍으면 그 위의 상황 박지원이가 된다. 네, 안찍박. 이걸 만들어냈어요. 네. 근데 이게 네. 선거 전략상 안찍박이다, 문찍김이다 하는 것은 아주 짧으면서도 각인을 시킬 수 있어서 네. 이 선거 전략 참모가 누군지는 몰라도 네. 아주 아주 훌륭한 훌륭하네. 것을 만들어냈더라고요. 네, 네. 그럼 홍준표가 다른 후보에 대해서는 홍준표 씨는 이제 1대2 내지 1대1 구도로 가는 것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네.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홍준표를 찍어야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진다. 네. 홍찍짝. 홍찍자. 네, 그렇죠. 홍찍자를 자유. 만들어냈어요. 오늘 10시 토론회를 보시면 홍준표 그분 여기 의중을 그리고 아실 수 이제 있대요. 저 한성준 장군님은 그 우리가 태극기 집회를 했는데 박근혜 탄핵 무효, 박근혜 석방 이런 거를 주장하다가 거기다 정당 기대를 꼽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태극기 집회가 정당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제 지난주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 하면은 대한문에 나갔던 이 깃발부대, 네. 이게 예비역 이 장교단이죠. 네. 깃발부대가 이제는 니들 좋아하는 대로 가라. 네. 라고 하는 ROTC 회는 니들 좋아하는 대로 가라 해갖고 네. 이쪽이 이 누구죠? 새누리당, 네. 새누리당을 지지하던 데서 이제는 이탈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육해공사 이 깃발 부대도 네. 이미 그러한 전철을 밟고 있는 겁니다. 왜? 아니라. 여기는 새누리당을 만들어 갖고 대통령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정당을 만들어서 정치적 야욕을 정광용이가 드러냈고 권영애가 드러냈다. 네. 이렇게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네. 그러므로 단일화의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뭐를 가장 우려하냐면은 네. 이제 어느 분에게 집중적으로 단일화 표를 몰아줘야 되는데 누구를 지지했던 그 집념, 그 고집 그것을 금방 버릴 수가 있을까? 네? 못 버리면은 이건 망하는 거죠. 큰 비극이 오고 네, 망하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는 버려야 됩니다. 그거를 정말 제가 우려하는 거고 조옥순 여사님은 그 여러 계층의 사람들과 인터뷰하시고 이렇게 해보셨는데 예.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우려하시는지. 그게 저는 정말 너무 숙제가 깊고요. 네. 그 대신에 방법은 있습니다. 저는 남재준 후보 쪽, 조은진 후보 쪽 다 만나보고 네. 아직 홍준표 쪽은 안 만나봤습니다만은 저는 만약에 이게 지지율대로 간다면 이 지지율 낮은 사람들을 정말 제대로 껴안아야죠. 그럼 그리고 네. 이분들의 껴안아야 된다는 것은 그 지지율이 낮은 사람들이 포기해야 된다는 아니야죠. 그건 아니고요. 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분들에게 네. 정말 최고의 네. 그 애국심과 네. 이분들이 지금까지 그 태극기 집회를 이끌어온 것에 대해서 그 공헌을 정말 대통령의 인정하고. 해줘야죠. 공헌을 인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렇죠. 이분들이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요구사항은 다른 거 아니고요. 네.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네. 사면시키고 네. 박근혜 대통령의 이 지금까지 행해온 거 이것은 전부 다 잘못됐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분들한테 인식을 시키고 내가 만약에 어떤 대통령이 된다면 이걸 확실하게 재조명하겠다. 네. 이것만 확실하게 하면 네. 아마 이분들이 마음이 좀 풀어져서 그러면 화합하는데 그분들 지지했던 분들이 예, 어느 순간에 예, 네. 예. 누구를 지지하면서 그 자기가 지지했던 사람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야 됩니다. 예, 저는 이제 가서 현장에 가서 다 네. 얘기들을 들어보면 네. 네. 남재주 후보 쪽, 또 조은지 후보 쪽 다 들어봅니다. 네. 들어보면 그분들의 요구는 다른 거 아니에요. 이분의 이 대선 자체가 네. 박근혜 대통령을 잘못 판결한 것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만 시켜준다면 그런데 우리는 포기한다 이렇게 네,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 정당이라는 것은 예,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얽힌 것이고 그렇죠. 또 정당에 따른 또 욕심이 있고 미련이 있고 음, 그런 것과 뒤엉키면은 예, 이게 단일화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극복해야 되고 만일에 단일화를 거부하면은 네. 그건 역적입니다. 예. 네. 근데 그 역사에 이제, 아주 역적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긍정적 네. 시그널은 홍준표 후보 측에서 이 탄핵의 진실을 밝히겠다. 네. 저는 그 앞에 사기 탄핵의 진실을 밝히겠다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건 안 되고 사기자를 못 넣으니까 예,
탄핵의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한 것이 네. 저희들이 주장한 거하고 거의 같은 맥락이 아니겠느냐. 네.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네, 예,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남재준 우리 선배 장군님이신데 이 양반은 육군참모총장을 하시고 국정원장을 하셨는데 참 훌륭하시죠. 예, 훌륭하신데 제가 하나 섭섭해하는 것은 아직도 땅굴이 없다라고 했던 장 본인이기 때문에 제가 섭섭해하는 선배 장군입니다.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5.18의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네. 하는 것을 또 들고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 5.18 진실도 밝히고 또 이 탄핵의 진실도 밝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역사를 바로잡는 그런 보수 대통령이 나와줬으면 하는 또 바람입니다. 여당 지금 후보 중에는 그 5.18 뭐 광주에 가서 뭐 이상한 발언을 하고 뭐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뭐 거기다가 뭐 헌화도 하고 뭐 노래도 이상한 노래 부르고 그랬다는 소문이 들리거든요. 예. 네. 그래서 누가 이제 거기에 대한 저한테 질문을 하는데 네. 사실상 이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좌파와 우파가 지금 함께 앉아 있습니다. 네. 임명진 씨가 만들어 놓은 좌파 구도 속에 이제 홍준표 씨가 들어가 앉은 겁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좌파들이 저쪽으로 가서 합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분의 본심은 뭔지 그건 뭐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지만 네. 이 구도상 좌파 우파와 공존하는 이 당의 이 구도상 그러한 것은 전략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저희가 할 일은 어떤 일이냐면은 바로 이 순간에 누가 가장 지지도가 높으냐. 예. 그 사람을 밀어야 아니, 되지 않습니까? 될 시간이 사람을 없습니다. 그런 일 시간이 해야죠. 없습니다. 될 사람 강하신 분들 될 해야죠. 사람, 그래서 인품 이런 걸 떠나서. 그 사람을 밀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포기하고 예,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가 주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만일에 이거를 거부하면은 차선책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네. 하여튼 차선은 망하는 겁니다. 보수는 단일화해야지만 네. 승산이 맞습니다. 있고 좌파도 단일화해서 나올 것이다. 네. 예, 이렇게 봐야 근데 됩니다. 제가 그게 교수님 말씀하는데 잠깐 제가 구원을 한 설명을 드리면 자 단일화가 됐을 때 1대1로 네. 지금 전자 개표기 때문에 전자 개표기 부정이 너무 많아요. 좋은 그것 말씀 때문에 하셨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애국 시민들은 네. 이 단일화가 되면 부정 개표 전자 조작이 더 쉽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차라리 이걸 사자구도로 갔을 때는 조작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이게 전자개표기가요. 저 그 얘기를 오늘 아침에 들었거든요. 네, 전자개표기가 네. 왜냐면은 네. 노무현, 이해창 두 사람이 이제 후보로 올라와 있고 예. 했을 때 그 대선 일주일 전에 네. 그 당시에 김대중이가 전자개표기를 사용한다 발표를 했습니다. 예. 급비에 붙여서 급비에 전자개표기를 만들어가지고 도입해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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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결함이 많은 기계입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인데 네. 이거를 대통령 선거 개표에다 투입을 시킨 거예요. 네. 근데 그 기계를 이번에도 투입을 시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 문제는 홍준표 후보 이제 예. 뭐 자유한국당 예. 여기에 이제 포진하고 있는 게 좌파와 우파가 같이 포진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랬을 때 홍 후보께서 나는 전자개표기로 한 것은 승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선언을 선언해야죠. 가능한 해야 빨리 돼요. 해야 됩니다. 지금 빨리 빨리 해야 해야 돼요. 돼요. 이건 머뭇거릴 네. 일이 아니고 맞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2년 대선에서 네.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전자개표기 문제가 보고가 돼서 네. 사흘 전에 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흘 전에 우리 전자개표기 안 쓴다. 맞아요. 전자개표기 하면 내가 승복할 수 없다. 예. 이렇게 했는데 예, 왜 사흘까지 갑니까? 지금이라도 전자개표기는 안 쓴다. 그게 해야 돼요. 그렇게 그래서 해갖고 저희 그 전자개표기 그 진실 규명회가 있어서 제가 세미나가 있어서 참석을 해봤습니다. 네. 정말 조작이 가능해요. 그럼요. 얼마든지 그래, 조작할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는데 단 이게 너무 웃기는 거는 우리보다 더 선진국인 미국에서 네.
전부 수개표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자개표기를 사용 자체를 안 네. 한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어느 주에서 사용을 하다가 예, 그것도 다 예, 무슨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 대권 후보들이 알아야 될 것, 특히 우리 우파 쪽 대권 후보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잖아요. 거기는 투표소에 감시단이 다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그 자리에서 다 펼쳐놓고 수개표해서 네. 거기서 종합적인 것만 올리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건 인력 비용도 안 들고 자원봉사 그 사람들로 다 할 수 이 있습니다. 기계를요.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 기계를 가지고서 성공하는 것을 보고 예, 필리핀 여당에서 이거를 사갔어요. 예, 3,100대를 사왔습니다. 예. 근데 필리핀 대법원에서 안 된다. 아니다. 이거는 부정 조작. 조작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사용하면 안 된다고서 사용 무효를 시켰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우리- 불법화 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그 3,100대가 고스란히 창고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도 들어가 자, 있어요. 문제는 네. 지금 선관위원장을 대법원 판사를 하면서 이제 겸직을 하고 있는 김용덕 대법관이 네. 2016년 2월 2일 날 1심에서 2심에서 유죄로 올라온 것을 박지원이를 무죄로 해갖고 박지원을 이제 국민의당 당 대표로 앉혀준 사람이 바로 김용덕이라고 하는 대법관이고 예, 지금 선관위원장이고 맞습니다. 이 사람에게 주어진 임무가 이제 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해라 네. 이것이 이제 주어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얼마든지 북한은 말이죠. 얼마든지 이 전자개표기를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럼요. 지금 방금도 네. 보셨지만 네. 예. 우리 이거 유튜브에 조회수 제로, 네. 1, 2로 만드는 거 조작해갖고 보세요. 이렇게 막 유포시키는 이것이 지금 이 전자개표기하고 똑같은 현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덧붙이자면 이 노무현을 가짜 대통령, 전자개표기 대통령으로 만들 때 예. 자, 이회창표는 100표를 한 묶음으로 묶어라. 네. 그 대신 노무현 거는 80 내지 90표를 한 묶음으로 묶어라. 네. 그래갖고 이게 투입되면은 이건 100이니까 100이고 이거는 80도 100이 돼갖고 네. 10% 내지 20%를 해갖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수개표 할 때도 이러한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서 예. 한 군데라도 100이 안 됐는데 상대방께 100이라고 한 것이 있으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각오를 갖지 않으면 집니다. 집니다. 예. 예, 저는 그거를 정말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만약에 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한다면 이거는 국민 대저항이 일어나야 되고요. 이거는 순빨갱이가 대통령 될 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예. 이게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쓰자고 하는 세력은 이거는 종북 간첩의 세력이라고 좌파 세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네, 이거를 빨리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예, 자유한국당에서. 예, 예. 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은 시간이 없다. 빨리 단일화해야 된다. 네. 지지도가 낮은 분들은 포기하라. 지지도가 조금이라도 높은 분에게 양보하라. 그래서 단일화를 선언해야 되고. 빨리 하자. 그런데 지금 문제가요.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척도에 의해서 단일화를 해야 되느냐. 이게 또 논쟁이 또 엄청나게 심해요. 그래서 논쟁을 너무 논쟁으로 하다 보면 다 지나가 버리고 순빨갱이가 대통령 됩니다. 논쟁을 간단하게 하고 그래서 무조건 인기가 제일 좋은 사람,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몰표를 주자. 그런데 이게 단일화가 안 되면 차선책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네. 지금 바른정당의 정책위 의장을 하면서 선거대책부위원장 하는 양반이 이렇게 유승민 후보가 안 오르면은 이제는 사표를 내고 네. 국민의당에 가서 붙어야 된다라고 하는 발언을 했어요. 얼마 전에 보도가 됐죠. 아. 이 얘기는 이제 이 바른정당 내에서 원래 이 세력은 김무성이가 만들어 놓은 세력이니까 네. 결국은 박지원하고 4.13 총선에 의거해서 저쪽에 가붙기로 돼 있는 시나리오가 네. 지금 진행 중이다. 네. 아. 그게 29일 이제 네. 프린트에 들어가는 1번, 2번, 3번 프린트에 들어가는 예. 그 이전에 이제는 후보 사퇴를 이제는 논의해야 된다. 네. 이게 그
선거대책위원장 부위원장이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예. 자, 정책위 의장이. 주 여사님. 네. 마무리 말씀 한마디. 저는요 이번에 뭐 단일화는 우리 윤영 교수님 말씀드렸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반드시 전자개표기는 안 된다. 네. 수개표로 이번 대선에 투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일화 해야 됩니다. 만일에 단일화 안 되면 차선책이라도 마련해야 우리가 마련해야 됩니다. 15% 올라갔답니다. 단일화 해야 됩니다. 네. 자, 두 번째도 한번 강조해 지금- 주시죠. 예,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전자개표. 빨리 단일화하라. 전자개표기 거부하라. 전자개표기 거부하라. 거부하라. 예. 자, 이것이 오늘 말씀드린 그 주제고, 지금 이 방송은 전 세계가 생방송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방송을 또 보시고 많이 전파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빨리 단일화 되도록, 순빨갱이가 대통령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합칩시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시간이 없다, 즉각 단일화하라, 이런 제목으로 한성주 장군님, 엄마부대 주옥순 여사님, 그리고 부추현TV 윤용 대표, 이렇게 세 사람이 자담을 했고, 신의 한수 대표님께서는 오늘 바쁜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널리 퍼뜨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쪽에도 한번 팬 서비스 해주세요. 이쪽 팀을 위해서도 단일화해라. 그 다음에 수개표 해라. 자, 화이팅 해주세요. 즉각 단일화하라. 즉각 단일화하라. 시간 없다 단일화하라. 시간 없다 단일화하라. 단일화 안 하면 순빨갱이가 대통령 된다. 단일화 안 하면 순빨갱이가 대통령 된다. 급하다 단일화하라. 급하라 단일화하라. 전자개표기 절대 쓰지 마라. 전자개표기 절대 쓰지 말라. 빨리 선포하라. 빨리 선포하라.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이곳은 더우신 것 같아서 그냥 싹. 윤봉길 의사님의 윤봉길 의사님 아시죠? 조카 되시는 분. 자, 이렇게 오셨습니다. 오셔서 이곳에서 자담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 현장을 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분들이 알겠습니다. 한성주 장군님 한 말씀만 더, 아직 저희는 마무리 안 했거든요. 예. 지금 이제 이곳에 이렇게 오셔서 이쪽 봐주시면 돼요, 대표님. 오셔서 참 오늘 귀한 말씀들을 많이 나눠주셨는데요. 저희 이렇게 팬 서비스 차원에서 한 말씀만 더 해주시면 단일화와 그다음에 전자개표기에 대해서 짧은 말씀이지만 한 말씀은 남겨주세요. 예. 이제 경쟁력 있는 단일 후보를 세워야 될 때입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국정 경험 이런 연륜이 또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후보들은 빨리 이제는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자개표기는 이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전자개표기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이것이 유세 동안에도 국민들에게 전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황교안 권한대행님과 박근혜 대통령님께 한 말씀 또 남겨주세요. 황교안 권한대행님 사기 탄핵에 의해서 사기 구금이 되셨고 또 사기 대선이 가고 있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역사가 어떻게 바뀔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따라 이제 선제 공격이 이루어진다면 전시 비상계엄 선포에서 종북 간첩단 바로잡고 박근혜 대통령님 복권시키고 12월 10일 정상 대선으로 끌고 가는 프로그램도 착실히 준비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그리고 건강 해치지 않고 이제 참고 기다리시면은 아웅산 수지 여사처럼 감방에 계시다가 나와서 이제 또 버마를 다시 다스리는 그러한 역사가 생겼듯이 이제 대한민국을 다시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날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건강 해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010-5368-1782입니다. 감사합니다. 010-5368-1782.
한성주 장군의 시사브리핑 윤에스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했고요. 예. 안철수. 그다음에 안철수를 찍으면은 박지원이가 대통령 된다. 이게 안찍박입니다. 안찍박. 안찍박. 이야. 네. 그래서 괜찮네. 안철수를 찍으면 그 위의 상황 박지원이가 된다. 네, 안찍박. 이걸 만들어냈어요. 네. 근데 이게 네. 선거 전략상 안찍박이다, 문찍김이다 하는 것은 아주 짧으면서도 각인을 시킬 수 있어서 네. 이 선거 전략 참모가 누군지는 몰라도 네. 아주 아주 훌륭한 훌륭하네. 것을 만들어냈더라고요. 네. 네. 그럼 홍준표가 다른 후보에 대해서는 홍준표 씨는 이제 1대2 내지 1대1 구도로 가는 것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네.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홍준표를 찍어야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진다. 네. 홍찍짝. 홍찍자. 네, 그렇죠, 자유. 자를 만들어냈어요. 오늘 10시 토론회를 보시면 홍준표 그분 여기 의중을 그리고 아실 수 이제 있대요. 한성준 장군님은 그 우리가 태극기 집회를 했는데 박근혜 탄핵 무효, 박근혜 석방 이런 거를 주장하다가 거기다 정당 기대를 꼽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태극기 집회가 정당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제 지난주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 하면은 대한문에 나갔던 이 깃발 부대, 네. 이게 예비역 이 장교단이죠. 네. 깃발 부대가 이제는 니들 좋아하는 대로 가라. 네. 라고 하는 ROTC 회는 니들 좋아하는 대로 가라 해갖고 네. 이쪽이 이 누구죠? 새누리당, 네. 새누리당을 지지하던 데서 이제는 이탈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육해공사 이 깃발 부대도 네. 이미 그러한 전철을 밟고 있는 겁니다. 왜? 아니라. 여기는 새누리당을 만들어 갖고 대통령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정당을 만들어서 정치적 야욕을 정광용이가 드러냈고 권영애가 드러냈다. 네. 이렇게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네. 그러므로 단일화의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뭐를 가장 우려하냐면은 네. 이제 어느 분에게 집중적으로 단일화 표를 몰아줘야 되는데 누구를 지지했던 그 집념, 그 고집 그것을 금방 버릴 수가 있을까? 네? 못 버리면은 이건 망하는 거죠. 큰 비극이 오고 네, 망하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는 버려야 됩니다. 그거를 정말 제가 우려하는 거고 조옥순 여사님은 그 여러 계층의 사람들과 인터뷰하시고 이렇게 해보셨는데 예.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우려하시는지. 그게 저는 정말 너무 숙제가 깊고요. 네. 그 대신에 방법은 있습니다. 저는 남재준 후보 쪽, 조은진 후보 쪽 다 만나보고 네. 아직 홍준표 쪽은 안 만나봤습니다만은 저는 만약에 이게 지지율대로 간다면 이 지지율 낮은 사람들을 정말 제대로 껴안아야죠. 그럼. 그리고 네. 이분들의 껴안아야 된다는 것은 그 지지율이 낮은 사람들이 포기해야 된다는 아니야죠. 그건 아니고요. 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네. 이분들에게 네. 정말 최고의 네. 그 애국심과 뭐가 있다. 예 그걸 툭 까놓고 설명을 해야 그래서 됩니다. 고백을 하고 예. 설명하고 예. 사죄를 하고 예, 그렇게 해야만이 네. 이 단일로 하는데도 탄력이 붙지.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네. 저는 굉장히 험한 길을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덕수궁에 태극기 집회에 갔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놀랐어요. 요지부동입니다. 그럼요. 네, 요지부동이고 전부 뿔뿔이. 이분은 누구 지지하고 이분은 누구 지지하고. 근데 덕수궁에서는 어떤 특정한 후보를 지지하고 아주 그 마음이 요지부동해요. 네네. 그래서 이래가지고 단일화가 되겠는가. 그렇죠. 제가 굉장히 걱정하고 했는데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선거가 내일 모레입니다. 네네. 우리가 정말 단안을 내리지 않으면은 완전히 순빨갱이가 대통령 됩니다. 네. 네, 이거 정말 큰일 났고요. 그래서 우리가 막아야 되고 빨리 그 의견을 모아가지고 단일화를 해서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찍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네. 한 장군님. 저는 네. 단일화는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되겠지만 네. 이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몰랐죠. 다 바람. 기각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런데 그 제2의 준비 없이 우리는 완전히 당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 대통령 네. 단일화 후보에서도 분명히 이안이 있어야 됩니다. 네. 단일화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맞아요. 이 좋은, 이안을 반드시 대책을 세워놓고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접근을 해야 저는 네. 네. 또 이렇게 대통령 탄핵 인용되는 것 같이 네. 안 당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순빨갱이가 대통령 되는 거를 막는 예, 어떤 제2안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요. 네. 그거 없이는 완전히 당합니다. 저는 그 제2안의 어려움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좌파 세력은 북의 지령에 의해서 한 명으로 압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제 전쟁에서 승리가 안 된다. 그러면 야 사퇴해 이러면 그대로 사퇴하러 가는 겁니다. 이제 하나만 남죠. 자 그랬을 때 네. 우리가 요양반 아니면 요양반에서 둘을 세운다 셋을 세운다는 것은 필패 전략입니다. 그래서 필승 전략은 여하튼 단일화해도 어려운데 단일화를 안 하고서 필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네. 연목구호입니다. 네. 이거는 안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는 단일화가 이게 승리 보수 승리의 가장 큰 핵심 과제인데 얼마나 빨리 네. 얼마나 진정성 있게 네. 작년 2012년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이제 저 문재인 후보한테 단일화 우리 대통령은 문재인 씨다 하고서 네. 그때 좀 더 노력하고 화합하는 걸 보여줬으면 네. 역사는 바뀌었을 거예요. 네, 한 장군님 정말 그 고독한 길을 쭉 걸어가고 계신데 참 그 기업령이 뿐이다. 예. 기업령뿐이다. 기업령이 답이다. 그러면서 그 집회를 주관해 오셨는데 좀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부치원 TV에서 한성주 장군님, 엄마 부대 주옥순 여사님, 그리고 부치원 TV 윤용 이렇게 셋이 만났습니다. 오늘 제목은 시간이 없다. 즉각 단일화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오늘 신의 한수 신혜식 대표님이 예, 급한 일 때문에 못 오셔서 예, 부득이 셋이서 이 프로그램을 엮어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지금 생중계 방송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이 굉장히 크고 지금 이제 선거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 선거는 벼락선거인데 네, 우리 대통령을 간방에다가 가둬놓고 네. 하는 어마어마한 정말 비극적인 선거입니다. 사기 대선입니다. 네. 사기 대선.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선거를 또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빨갱이가 당선되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성주 장관님 한 말씀 좀. 예, 저는 모두 말씀으로 4월 12일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서 이게 어느 방송도 이 포커싱을 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에서 자유한국당이 아주 대승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데이터로 제가 잠시 소개를 하고 네. 모두 발언을 할까 합니다. 29개소에서 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그 29개소 선거 중에서 국회의원은 하나만 뽑았죠. 네. 상주 지역. 네. 여기에 주목할 만한 것이 자유한국당에서 47%로 당선이 됐습니다. 예. 압도적이죠. 예, 압도적이고 네.
그다음에 또 친박 세력 무소속으로 나온 분이 27%를 가져갔어요. 그러면 얼마를 가져갔냐면은 70. 약 75%를 가져간 겁니다. 대단한 성과군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경북 지역에 네. 박근혜 대통령이 사기 탄핵을 당했다라고 네. 분노하는 세력이 네. 이게 75% 4명 중에 3명은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네. 네. 엄청난 어. 일이죠. 그래서 이제 29명 중에 이제 11명이 한국당이 네. 자유한국당이 가져갔어요. 네. 11명이. 그다음에 그 더불어민주당은 7명이 가져갔고 네. 그다음에 무소속이 5명이 가져갔고 네. 그다음에 유승민 후보 바른정당은 3명인가 가져갔고 아이고. 국민의당은 4명 무소속보다 못한 결과를 낸 겁니다. 쫄딱 망했네. 그럼요. 이게 뭘 네. 의미하느냐?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탄핵이 사기라고 하는 것을 네. 과반수 이상은 알고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지금 19일 남았습니까? 예. 네. 이제 계엄령 선포할 날짜가 19일인데 19일이면 역사가 어떻게 뒤집어질지 모릅니다. 네. 현재로서는 계엄령이 저 바닷가에 구름 한 조각 손바닥만 한 것 하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지만 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계엄령을 선포하게 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네. 저는 그 꿈을 아직도 꾸고 있고 그래서 계엄령의 시기를 놓쳤다 이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지나는 겁니다. 네. 따지고 보면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계엄령 선포해 주셨으면은 지금 구금되는 저런 일이 없어졌을 수가 있고 네. 또 이 양반이 지난 3월 10일입니까? 탄핵 인용도 아니죠. 파면한다라고 하는 이 엉터리 같은 결정을 이정미가 내렸는데 이 이전에 우리 황교안 권한대행께서 이것은 사기다라고 치고 나왔더라면 계엄령 선포하면서 기회가 있었을 텐데 이제 또 어떻게 역사가 전개될지 트럼프가 언제 선제 공격을 할지 네. 선제 공격 거리를 김정은이가 어떻게 만들지 이건 뭐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겁니다. 모르죠. 네. 그래서 저는 투트랙으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을 이제는 원상복귀시키고 네. 계엄령 선포해서 종북 간첩단들을 척결하는 네. 이 역사가 가고 네. 그다음에 이제 5월 9일 날 하는 수 없이 대선이 갈더라도 보수 단일화 후보를 우리 보수들이 대동단결하면 51.6% 이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네. 박근혜 네. 대통령님이 51.6%로 됐지 않습니까? 네. 그 이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 자, 그런데요. 아까 제2안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이거는 만일입니다. 어디까지나 만일입니다. 그렇죠. 만일에 단일화가 안 되면 예. 이건 그야말로 비극입니다. 지는 겁니다. 그거는 네, 뭐 이거는 백전 완전히 백패입니다. 순빨갱이가 대통령 됩니다. 예. 네. 만일에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정말 희생적으로, 예? 그리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약하다, 저 사람보다는 지지도가 낮다 그러면 과감하게 포기해야 됩니다. 예. 나는 안 합니다. 끝납니다. 저분을 밀어주십시오. 그게 애국자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런 애국심이 발로가 돼서 정말 비장한 각오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동안에 어느 특정한 후보 지지도도 별로 많지 않고 1등에서 많이 차이가 나고 이런 사람을 지지했던 분들은 다 욕심을 버리고 미련을 버리고 예. 단일화 쪽으로 합세해야 됩니다. 네, 홍준표 전 지사께서 네. 오늘 신문에 나온 걸 보니까 예. 문재인이를 찍으면은 김정은이가 대통령 된다. 이게 문찍김입니다. 아, 문찍김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냈어요. 아, 문재인이 찍으면은 김정은이가 대통령 된다. 왜? 옳은 말인데요. 2007년도 11월 달에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면서 유엔에 가서 주권 국가가 유엔에 가서 북한 인권 선언문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물었던 자가 문재인 비서실장 아닙니까? 예. 아하.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 양반은 문을 찍으면은 김정은이가 대통령 된다. 아, 그리고 뭐든지 물어서 한다. 네. 이거 있다. 아, 네. 이것이 보수 집결에 아주 청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4.12 보궐선거의 결과 우리 국민들은 전국적으로 29개소에서 투표가 이루어졌으니까요. 네. 우리 국민들은
이것이 사기 탄핵이고 사기 구금이고 사기 대선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사기 대선을 징벌하는 것은 이제 보수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 것입니다. 네. 예. 여기에 국민들의 모든 네. 이 활동들이 이제 집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네. 4.12 보궐선거는 네. 이제 자유한국당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힘을 몰아준 것이다. 네.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은 네. 엄마부터 주옥순 대표님, 예. 뭐 밤낮 없이 전국을 누비고 다니시고 네. 현장에서 일어나는 소식을 낱낱이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보여주시고 하시는데 네. 지금 제가 가장 문제는 분열입니다. 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왜 구속됐냐면 우리가 분열됐기 때문에 이걸 막지 못했어요. 네. 그 분열에 대해서 직접 보신 소감이 어떠신지. 작년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이 탄핵 이전에 네. 그렇게 되면 전상 4월 13일 총선으로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총선 때 이 네. 비박 세력들이 당을 박차고 나가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정말 우리가 볼 수 있게 됐고요. 네. 또 저는 이 대통령 탄핵의 원흉은 저는 김무성, 유승민 그런 세력들로 보거든요. 네. 이분들이 국회 안에서 배신자. 국회 안에서 네. 국회는 지금 선진화법 때문에 네. 어느 누구도 마음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선진화법이 막혀 있기 때문에 네. 못하게. 사실 김무성이나 유승민이나 나경원, 네. 이혜원 네. 이런 세력들이 야당과 야합하지 않았으면 대통령 탄핵 안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 탄핵이 돼 있는데 이분들로 인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참 어쩔 수 없이 구속이 됐죠. 국회에서 이렇게 네. 됐는데 문제는 지금의 이 대선의 원흉이 대통령 탄핵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이 홍준표 후보가 정말 이거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네. 저는 생각하고요. 네. 사실 안 그러면 정상적인 대선 선거가 12월 18일인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지지율 12일. 12%까지 올랐답니다. 오늘로. 누가? 홍준표님이. 아, 네. 네. 그런데 그렇게 됐기 때문에 홍준표 이 후보도 반드시 이거를 짚고 네. 정말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우리 국민들한테 이 태극기 세력, 애국 세력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시고 난 뒤에 톡 까놓고 얘기를 해야죠. 톡 까놓고 얘기를 하셔서 그럼요. 이걸 잘못됐다고 해주셔야 예. 우리 국민들이 지금 72% 나오는 이거는 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너무나 잘못됐고 그렇죠. 또 이 탄핵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지금 애국 세력들이 결집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는 네. 박근혜 대통령에게 섭섭하게 한 게